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비 중 공극이 발견돼 가동을 멈춘 원전 4호기가 5년 만에 재가동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죠. 주민들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과거 한빛원전이 한빛 4호기 재가동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MBC가 확인해보니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종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납 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돼 원인 조사가 진행된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모두 264개로 전체 원전에서 확인된 공극의 77%를 차지하는데 공극 발생 원인을 조사한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잦은 야간 타설과 미흡한 설계 경험 때문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국내 업체가 주도해 지은 첫 원전으로 공기 단축을 최우선하는 경영 문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경납 건물 공극과 철근 노출이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5년 동안 점검이 진행된 한빛 4호기가 이런 걱정이 사라지지 않은 채 재가동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작년 11월 3호기를 재가동할 당시에도 주민들은 비슷한 이유로 저항했지만 당시 한수원은 본부장의 서명이 들어간 7가지 합의서를 제시하며 3호기 재가동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4호기를 재가동하기 전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부터 마치고 장비를 개발해서 4호기 상부돔을 조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원과 주민들이 맺은 합의서에 따라 2년 반 동안 멈춰서 있던 3호기는 곧바로 재가동이 가능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지못해 3호기 재가동에 동의하고 합의서 이행을 기대했지만 4호기 재가동 과정도 땜질식 대응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애걸하다시피 해갖고 저희들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후로 아무런 이행을 했다는 흔적도 없이 지금 4호기 재가동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4호기 상부돔 경납철판 일부만 조사했음에도 72곳에서 부식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극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한 채 이루어지는 재가동 절차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상부돔 조사를 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돔 조사를 지금 못하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대해 한빛 원자력본부는 MBC와 통화해서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상부돔 전체 조사는 기술적 요인과 안전성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 한빛 4호기 구조 건전성 평가 내용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되고 나면 사실상 추가 검토 없이 재가동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주민대책위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합의서에 적시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숙박업 용도의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하는 이른바 꼼수 영업에 대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취재 결과 이미 건축 허가 전부터 주거 목적으로 쓰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급 시설을 내세우며 분양을 홍보하는 광주 생활 숙박시설. 아파트나 주택처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곳이지만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꼼수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주거용도의 사실을 마셔줬고 문제 되실 것도 없고 장신으로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 생활 숙박시설은 지어지기 전부터 주거 목적으로 분양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의 구조나 기능이 적절한지 심의하는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숙박보다 주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 3개짜리 30에서 40평대 세대수를 축소하고 숙박 기능이 확대되게끔 회의실과 대기 공간 등 부대 시설을 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한 차례 더 심의한 끝에 지적사항이 충족될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결로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전달됐습니다. 실제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실거주 분양 의심이 끊이지 않아 위원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건축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신청서를 받아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허가 당시 내용과 달리 대형 평수 호실이 늘어난 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31개였던 대형 평소호실이 허가를 받을 당시엔 6개까지 줄었다가 허가를 받은 뒤엔 뒤늦게 문제로 지적된 방 3개짜리 호실을 늘리겠다고 통보해 30개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 신청을 받아들인 동구청은 평형대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접수 사항이어서 지적할 수 없었다며 법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저는 따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난 다음에 신뢰 다시 올리지만 그게 아니다 하면은 검토해서 처리하는 그런 법적 제한사항은 없어요. 생활 숙박시설 꼼수 영업을 지적했을 때도 공고문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현장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동구청. 결국 허가부터 단속까지 주거시설로 악용될 수 있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려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지역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광주시 대학 총장단이 한 목소리로 지역 소멸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정책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광주시장, 광주 지역 대표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 총장 협의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은 대학을 넘어 지역까지 소멸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지방 대학의 소멸이 넘어서 이제 지역 경제 위축, 더 나아가서는 지역 소멸까지 간다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역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실정과 어려움들을 청취하고요. 또 우리 강기정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방문했습니다. 영호남 반도체 동맹과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려는 광주시 역시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대형 사업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지역 대학에서 인재 양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일단 정부 기조에 맞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조례를 새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 8월에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통해 광주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게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일당이고 우리가 민주당의 균형발전 정책만 믿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 좀 해주시리라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광주시는 윤 대통령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시한 기회발전 특구 정책이 구체화되면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에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얼마 전 파출소에 에어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괴한이 눈앞에서 위험한 무기를 들고 도주하는데도 그대로 보내준 뒤 20여 분이 지나서야 현장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하얀 비닐봉지를 든 20대 남성이 여수 봉산파출소로 향합니다. 파출소 입구에 도착한 남성은 내부를 향해 화살총을 겨눕니다. 굉음과 함께 발사된 화살은 방역용 아크릴판에 꽂혔고 탄알은 사무실 안쪽까지 튀었습니다. 화살총 발사 후 남성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거주지 인근에서 붙잡혔고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성이 소지했던 80cm 길이의 에어 화살총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독일제 제품으로 허가 없이 반입이 금지된 무기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은행 강도를 하기 전 예행 연습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연습할 수는 없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우리한테도 하고. 그런데 사건 당시 파출소 당직 경찰관들은 남성이 눈앞에서 위험한 무기를 들고 도주하는데도 20여 분이 지나서야 현장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서도 화살총을 발사한 남성이 파출소 옆 창고로 몸을 숨기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파출소에서 나와 남성을 뒤쫓는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위험한 무기류를 가졌기 때문에 우선 무전과 업무용 휴대폰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총소리처럼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직원들이 일자 피지 물에서 바깥 상황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바로 나가서 잡지를 못한. 경찰은 당시 근무했던 봉산파출소 팀장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한 뒤 초동 대응 미흡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연극협회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극단 관계자들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광주 연극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극단 대표와 연출가 등 3명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연극협회장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뒤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고 이한열 열사 35주기 추모 행사가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가 별세한 뒤 처음 열린 추모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광주진흥고 동문 등이 참여해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누리호 큐브 위성의 양방향 교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오현웅 교수팀이 지난 6월 29일 누리호에서 사출된 초소형 위성 스텝 큐브랩2와 양방향 교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큐브 위성 개발 당시 핵심 부품의 절반 이상을 국산 제품으로 사용했다며 이번 개발에는 우주기술 자립화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도덕성을 살려내고 탈계파와 통합, 혁신 전략 등을 통해 당을 살려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경험과 새로움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며 통합과 전략적 역량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첫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김광진 전 의원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문화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은 강기정 시장의 문화정책 비전과 철학은 고사하고 이 시장이 문화경제부시장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더는 문화경제부시장 직제가 지역 문화계의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시의 문화행정이 문화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